자, LCT로 가겠습니다. LCT 가서 보신 분. 저요. 야수님 알겠지? 그 신비님이랑 같은 방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원팀. 부산 갔을 때. 원팀으로 네. 갔을 때 신비님이랑 가면서 그 맞은편 호텔에서 LCT 하는데 LCT가 어디 있지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LCT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 방파제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 두 개 있는 거죠. 예. 있는데 바닷가에 가깝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진이 있다거나 해운대 같은 영화처럼 해일이 일어나면 막 무너질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해운대가 그 모래 유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모래가 유실되는 이유 자체가 그 해운대 백사장 그 끝에 이제 그 방파제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잖아요. 그 콘크리트 벽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내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수십 년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방파제 뒤에 있는 주택들한테도 금이 가거나 그 집안이 갈라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무서운 거네. 그런데 LCT는 그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LCT가 다시 한번 부상한 거죠.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LCT 특혜 분양 리스트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에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유명 기업인, 언론인들의 이름이 적혔다. 여기 이제 이 논란의 촉발점, 시발점인데 이제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써먹을 용도 아니냐.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 이론인데. 그럼 뭐예요? 그렇게 외치는 놈은 범인이죠. 그러면 범인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 LCT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재밌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 조선일보가 그랬었죠. LCT 뭐 LH 등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수사 망했다. 검찰이 했다면 LH 벌써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수사관의 한탄 이런 게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한동훈이 LCT 부실 수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아주경제 장영진 기자 등이랑 이렇게 엮이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맞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장영진 한동훈 공방도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재밌잖아요. 궁금한 거는 예. 장영진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한동훈은 진천에서 계속 지이름 검색하는구나. 그래 새로 고침, 새로 한동훈 고침. 치고 예. 유튜브 가서 한동훈 치고 해서 예. 자기 걸 다 보는구나. 한동훈 씨 혹시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면 1번. 계정도 아마 새로 팠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네. 한동수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멤버십 회원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LCT 수사가 이제 하드에 올랐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우원식 의원 나오는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유명 기업인, 언론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중에서 이 사건을 덮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검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했으면.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 날아간 사람이 하나 있죠. 배덕광이라고. LCT의 모든 건 배덕광이 싹 짊어지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웨이터 출신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LCT 회장. 예. 이영복이. 예. 그 바다 앞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형대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허가를 내주는 당사자 관청에다가 로비가 안 먹히기 전에 장관 출신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검사장, 법원장 다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지금 아실만한 분. 그 당시 시장이었던 사람 히읗 시장.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웃었습니다 좀.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또 시장이었던 사람 뭐 땡땡. 서벽신? 남쪽에 뭔가 유명하다던데. 그리고 이 땡땡, 예. 이진 땡땡, 뭐 이 국회의원. 그 의원 진짜 실력 좋은데. 예.
그리고 유 땡땡, 네. 유 제 땡땡 이런 네. 이런 사람 다 얽혀 있어요. 네. 요거를 다 덮고 배덕광만 처벌받은 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보가 들어간 그 100명이 넘는 리스트에 대해서 LCT 측에서는 그러니까 홍보 자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 이제 되고 나니까 이걸 좀 분양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명단이지 특혜 명단은 아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미분양이 됐나요? 예. 근데 이제 그 LCT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건 완공 이후에 지금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LCT가 있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주거 단지기도 하고 관광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제가 다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도 없고 특히나 그 정도 그러니까 LCT 한 3분의 1 정도 높이만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유발 분담금 있죠. 그러니까 교통유발 분담금이 그 건물 때문에 생기는 교통유발 때문에 그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 도로를 확충하든지 도로를 확충하는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은 그걸 벌금의 형태로 내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거의 면제받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 건설 단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겼던 모든 뭐 이렇게 비리, 불법 이런 협잡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면 분양 이후에 그러니까 완공된 이후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입에다가 뭘 물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명단을 보면 그 모든 그 그림에 너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장부터 그 검사장까지 싹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누가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봅시다. 2017년에 나온 기사 하나 볼게요. SBS가 보도했던 건데요. 2017년 4월 13일 날 레지던스 분양받은 석동현. 여기서 이제 석동현이 등장해요. 우리 석씨. 이영복이 계약금 1억 원을 내줬대. 지금 여기 뒤에 잘렸는데 1억을 내준 거예요. 1억을 내줬는데 이게 수사가 시작되자 3개월 후에 이영복한테 석동현이 1억 원을 갚아요. 저 레지던스를 팔아가지고. 근데 이게 분양받은 걸 받았어.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똑같은 날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LCT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존타 진술. 그러니까 이영복이 이석동현한테 3억을 줬다는 거예요. 3억을. 근데 이거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어. 헐. 석동현은 제가 어제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서울대 동기 완전 절친. 네. 그리고 석동현이 부산지검장 할 때 제2차장이 윤대진.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그 유명한 임관혁입니다. 제가 어제 한동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우리 방송 보는지 안 보는지 아직까지는 클레임이 없어요. 네. 임관혁이 이렇게. 임관혁은 최근에 세월호도 덮어버린 네. 한명숙 사건 뭐 이런 사건들 어마어마하게 정권들이 덮기가 필요한 곳에 그 쓰임새가 있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죠. 덮기 법률 전에 분야의 이불이라고. 사실 임관혁은 어떻게 보면 우병우 라인에 가깝고 그 스킬이 너무 뛰어넘는 새끼라 윤석열은 우병우를 싫어했다니까요. 우병우가 너무 잘 나가서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기분으로. 그래서 임관혁만큼은 윤석열이 계속 되지고 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석동현 같은 자들이 생각해봐봐. 3억 원 정도를 줬다고 진술을 해도 무혐의. 무혐의. 근데 그 이영복 회장 진술로는 현금으로 3억 원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로 주는 거는 자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다는 건 글자 그대로 지폐로 10,000원짜리로 줬다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그 10,000원짜리로 1억도 본 적이 없어요. 3억을 실제로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은 3억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된다. 그 정도의 배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배포를 싹 다 빼줘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임관혁, 석동현, 윤대진 이런 이름들이 다 등장인물. 서운하게. 한동훈 우리가 이게 너무 놀랍게도 등장인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윤대진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몰랐다고 할 것이면 장영진 기자 말대로 윤대진이 얽혀 있는 사건인데 석동현 그 당시 지검장이고 자기 보스 윤석열의 절친인 사람이 얽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대진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한동훈이 이제 자기 이 사건 몰랐다고.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해도 석동현 같은 검찰의 특수통 윤석열 절친이 얽혀 있으면 당연히 석동현을 묻으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허땡땡, 뭐 유땡땡 이런 정치인들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그 비리 구조가 그런 것처럼 요정에 가가지고 예. 다 예. 통째로 벗고 예. 돈 주는 놈이나 돈 받는 정치인이나 서로 노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장용진 기자 그 페북 글을 보고 발끈해가지고 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고소고발하겠다,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동재한테는 그렇게 조용할까요? 그러니까. 왜 정말 진짜. 가장 크게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은 지금 당신이 왜 진천에 있는데 이동재 때문인데 이동재한테는 왜 고소고발을 안 하냐고. 이동재만 고소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진짜 신기한 사람이죠. 어찌나 마음이 따뜻한지 이동재한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설사 팩트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이 수사했다는 건 아니고 임관혁이 수사했으면 사실 그놈들이 그놈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봐요. 임관혁이가 여기에 동원돼가지고 이 사건을 덮었어. 왜냐하면 이게 LCT가 터지면은 가장 위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일 테니까 네. 그 유력 지금 아까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드러나면 정권이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네 검사장 관련돼 있는 사건이야. 그럼 당연히 덮어버리면서 책임지고 배덕광 같은 사람들이 마치 그 비리를 다 뒤집었어. 왜냐하면 배덕광이 그 당시에 그 구청장이었거든요. 그 배덕광이 그냥 허가 잘못 내준 것 정도로 덮어버리고 그냥 유혐에 끝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누가 수사했다? 임관혁이 수사했다. 정말 그 스킬만큼 어마어마한 대단한 놈 같아요. 그 놈이 세월호 수사를 했으니까 면죄부 주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동훈이 여기서 나서요. 이렇게 진천에서 확실히 하는 일이 없긴 없나 봐요. 검찰 연구위원 예. 이런 거는 검색하면서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거겠네. 예, 그러니까 뭐 온라인 연구를 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댓글도 다시 잘 달고. 이 사건 수사가 다시 돼야죠. 예. 윤석열이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뒀고 특수부 쪽 검사들은 아마 7월 달에 대거 떨고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한동훈이 버티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이 어떻게 막 박범계 장관하고 담판해가지고 쩍벌 막 하면서 한동훈이 끌어올려줘. 심지어는 중앙지검장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썰을로 돌잖아요. 근데 7월 달쯤엔 또 이제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 난 상당 부분 떨고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법이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새끼들 퇴직은 못 시켜도 수사하는 자리를 뺏고 한동훈 같은 진천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 사람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임관혁, 한동훈, 뭐 엄희준 이런 그 대표적으로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사건 조작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석동현이 국민의힘의 그 공수처 후보였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도 공수처를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예. 그렇게 원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청난 실드를 쳤던 이유가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털리면 본인도 털리고 하기 때문에 그 20년, 30년의 끈끈한 우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우정이라기보다는 카르텔이라는 게 멋있어 보이죠. 네, 카르텔. 짬짬이. 짬짬이. 이야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놈들이 정권의 수사를 박근혜 정권이 위태로울까봐 이명박 정권이 위태로울까봐 덮었던 놈들이 지금에 와서 검찰을 뭐 개혁에 저항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해요. 부패 완판을 이야기해요. 윤석열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뭐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걸 스스로는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할 거죠.
그 윤대진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비리는 또 어떻고 예. 그런 걸 덮어내드리잖아요. 참 아무튼 윤석열 씨 내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마조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 엄청 조마조마할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또 윤석열 이야기 또 계속 할게요.